어제 민주당과 관련된 검사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 민주당과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른바 돈봉투 의혹.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현직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이제 의원직 상실 위기인데 전반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 윤관석 의원은 이미 그 5천만 원 조달로 2년 실형이 있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봉투 뿌린 걸로 그래서 이제 그 집행유예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승만 의원은 이제 그 돈을 1,000만 원 조달도 하고 또 이게 본인도 하나 가져간 거예요. 따라서 6개월, 3개월 하면 9개월이잖아요. 아마 이제 그 300만 원 받은 거는 판사가 이제 그 3개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당법이에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100만 원 넣으면 당선 무효고, 예. 나머지 법은 이제 그 징역이 집행유예 이상만 넣으면 이게 당선 무효입니다. 지금 허종식 의원은 이제 그 1심이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양형은 이게 2심이 최종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이 안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예. 1심의 형량을 이유 없이 항소심에 안 깎아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그 허종식 의원은 배지가 다른 날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예. 보이고 문제는 그때 외통위에 10명이 있었는데 예. 3명은 기소가 됐고 1명 박영순은 이제 그 배지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공천이 안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 6명이 있는데 검찰에서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런데 불응하고 있어요. 아마 체포영장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형량이 논다고 봐야죠. 같은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6명과 허종식 7명이 당선 무효가 될 수는 엄청난 사건이고 예. 그다음에 또 있어요. 10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통위가 아닌데 그것도 검찰이 거의 특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무더기 당선 무효 보궐선거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형량이 1심에 나왔다. 이래 봅니다. 일단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판단.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낸 논평을 보니까 봐봐라. 민주당 당신들 과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않았냐. 이게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차원도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민주당 입장에서 꽤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시 당대표 나서면서 돈봉투가 이제 뿌려졌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시에 이제 몇 명을 이제 출당 비슷한 조치를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만 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다른 건으로 해서 또 구속이 됐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이제 단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사실은 이제 돈이 살포됐고 또 그걸 받았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국회에 또 다시 들어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아마 민주당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예. 지금 일단 1심 결과를 놓고 보면 아마 법원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아까 서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꽤 많은 숫자가 좀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어떤 이 입장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필요하겠죠. 여당에서는 뭐 사필 규정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이 체포 동의안 부결시킨 거, 당천에서 부결시킨 것도 이 죄를 못 덮는다. 여당도 바로 십차포화를 쏟아냈는데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정책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라는 여당의 지적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지금 1심 선고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입장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또 현직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태가 얼마나 커질지 이 추이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 혹시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성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여당의 이제 공격 포인트였고 헌법재판소의 어제 판단 그리고 오늘 1심 사법부의 판단 민주당에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틀 뒤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국회에서 만납니다. 오늘 각 당 여야의 비서실장들이 브리핑을 했고 90분 정도 한다.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건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와중에 조금 전 발표된 비서실장 간 브리핑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대란계는 협의를 못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좀 포인트가 안 맞았던 건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다뤄야 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의정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 의료 체계 붕괴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입장 차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의 어떤 입장 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입장차가 아니라 조율.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박성미 비서관이 이런 거겠죠. 뭐 25만 원, 뭐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도 아마 의제로 된 걸로 저도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 공백 사태 의정 갈등인데 이거에 대해서 박정아 실장이 웃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 의제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의료 대란 자체를 의제로 올리게 되면 이게 일종의 어떤 연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여야가 합심해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 보여지고 있고 뭐 겉으로는 근데 두 분 다 뭐 당정 갈등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프레임이다라든지 당정 갈등은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태를 좀 진화하려는 모양새가 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돼서 논의가 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기존의 중재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민주당 역시 그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합의안 자체가 도출되게 되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떤 회담을 했고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정부가 무작정 거부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공식 의제가 되면 결국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당정 갈등을 표면화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여야 대표가 합심해서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또는 압박하는 정치적인 그런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공식 의제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쨌든 이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 자체는 뭐 의제도 의제지만 결국 계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민생 정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라 이거거든요. 이 큰 틀 안에서 이 합의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당면은 화두인 의료개혁과 관련된 또는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 문제를 과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도 그냥 좀 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것들 논의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90분 정도 한다더라고요. 2시부터 1시간 반. 네. 그런데 비서실장 간 브리핑에서 알려지기로는 1대1로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왜냐하면 이제 1대1 회담을 할 경우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 달라질 경우에 확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그렇지만 1대1 회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서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자기 입맛에 맞게 뭐 브리핑할 경우에 그걸 뭐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 대표회담이 정식으로 보면 11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여야 간의 어떤 골이 깊었던 것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을 만약에 나와서 내가 아 했는데 상대방이 오 했어요? 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버리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더 감정의 골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위 의장과 아무래도 정책 문제를 다루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석 대변인 이 정도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배석을 해서 양측 간의 어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회담을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2시에
일주일 미뤄진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초미의 관심입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1심 사법부의 판단, 민주당의 악재라면 악재일 법원의 판단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